안녕하세요. 거머나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지금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꿈 안 꾸시고 좋은 꿈 꾸시면서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이런저런 일 많았지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부터 같이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제일 음, 갈등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뭐 상황 파악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 좀 마음이 복잡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첫 번째 시도할 수 있는 문제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애든 어른이든 누구든 우리가 회사에 가서 면접을 할 때도 면접원이 질문을 하지요. 왜 질문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또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을 상대방에게 잘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기술은 우리가 경험으로 쌓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해서 명확하게 그 상대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감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공감을 해야 될까요? 어, 왜냐, 사람이란 본래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전화로 대화를 한다든지 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는 그렇게 금세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둘러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자기 문제의 진실을 숨겨놓고 어, 그 표면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힘들어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자꾸 깊이 하는 것은 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이죠. 왜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공감하고 더 빨리 상대방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왜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공감을 잘하면 상대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생각하는 문제 해결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중에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대화하다가 싸웁니다.
재미있게 대화하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존심이 조금씩 상해 들어가면서 거기서 공감 싸움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자기의 주장을 더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더 공감을 잘하고 더 정보를 많이 얻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런 직접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 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세 번째, 직접 경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때로는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고 아주 긴박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구하면 정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더욱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해결책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언을 구하면 또 다른 상상력이 막 동원이 되지요. 천군천마 같은 친구들이 많고 이제 그런 경험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상상도 해보고 많은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가지를 했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요. 항상 우리 늘 그런 이야기 하죠. 꼰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많이 배울수록, 또 자신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또 자만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꼰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꼰대란 뭡니까? 유연성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관점이나 경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교장 선생님이 70세 넘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제부터는 자기 쪼대로 산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쪼대로 산다는 것이 꼰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몸도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마음도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든 많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하려는 그 진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열린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험한 것인데요. 제가 한의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몸에 약간의 어떤 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구매한 어떤 몸에 이렇게 몸을 활성화시킨다 해서 몸에 이렇게 칩을 붙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지침은 아니고 몸에 붙이면 침에 뭐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붙인 채로 이제 한의원에 갔어요. 근데 그 한의원 의사는 젊었고 굉장히 열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몸에 그런 거 붙이고 가면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리고 질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의사도 봤어요. 질문하면 그냥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자꾸 묻느냐면서 그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저보고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 자기는 그런 거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어, 그 환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알아야만 또 다른 환자도 진료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정형외과를 가서 팔을 다쳐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제 기부스를 하니까 이 팔이 운동을 많이 못해서 너 이렇게 그 한쪽 방향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점 팔이 굳어가면서 이 손가락 신경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 다른 사람 다친 사람들 물어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기부스 행거를 뺐다가 다시 끼우고 이런 기부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겠다 싶어서 그 다음 방문을 해서 제가 이거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좀 한 번씩 손을 이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부스 도구도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런 거 없다면서 딱 잘라서 부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있는데요 하니까 제가 봤는데요 하니까 내가 정형외과 몇 년을 했는데 수십 년을 했는데 그런 거 없다 하면서 딱 부정을 하셔요. 그래서 또 의사 선생님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거기서 진료받으니까 왔는데 그 이후로 제가 거의 8주를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풀지 않고 나중에 8주 지나서 기부스를 푸니까 완전히 손가락 신경이 손가락 중에 손가락 그 기부스로 막았던 그 부분의 손가락에 신경이 잘못돼서 지금 4년 5년이 지나도 옛날 정상적인 어, 그런 모양으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들 말을 다 듣지 마시고 자기가 불편하면 어쨌든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친 게 처음이라 그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는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계속 자기가 하던 방법대로 계속 어, 그렇게 진료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결하라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꼭 5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재미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꼭 넣어드리고 싶어서 5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꼭 이런 5가지를 마음에서 하나씩 꺼내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지 질문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보시고, 네 번째는 이제 자신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 이런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하지요.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 열리면 너무 좋지요. 우리가 열린 공간에 가면 너무 좋지요. 저는 어저께 중고차 파는 데 가서 한번 차들을 구경했습니다. 차 구경하니까 참 재밌어요. 왜 차를 구경했을까요? 그 차를 구경하면 왜 하느냐 하면은 평소 때 이제 자기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될 것인지 안 바꿔야 될 것인지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중고상에 가서 차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보고 나면 내가 차를 사야 될 것인지, 내 현재 차를 계속 좀 더 타야 될 것인지 방안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방안이 안 생기면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또 한번 둘러보고 어, 그, 그 차를 파시는 분들과 대화를 계속 해보면 또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기 차에 대한 정보도 얻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되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지금까지 정다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좋으시면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